한 장의 드레스, 한 편의 인연. 어느 날 파리의 바람은 운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오드리 헵번과 위베르 드 지방시는 서로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배우와 떠오르는 디자이너. 낯선 이름, 그러나 낯익은 감성. 그들의 첫 만남은 단순한 의뢰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술과 인간의 조우였고 무엇보다도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코코 샤넬이 아니라 지방시를 입고 싶어요. 그것은 단지 의상을 고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헵번은 지방시의 섬세함에서 자신을 본 것이고 지방시는 헵번의 내면에서 자신의 창조적 영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세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아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해답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렀습니다. 리틀 블랙 드레스 한 장이 그랬고 모든 장면 속에 헵번이 그랬듯이 이 영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빛났던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넘어선 관계, 우아함이라는 언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과 존중의 연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아름다운 장면들로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파리에서 시작된 우연, 첫 만남의 설렘. 1953년, 햇살마저 기품 있게 내리쬐던 어느 날의 파리. 그곳에서 패션사의 길이 남을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 이제 막 영화 로마의 휴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중문화가 그녀를 스타로 키워가고 있었지만 정작 헵번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입힐 패션의 언어를 찾아 방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영화 사브리나에 어울릴 의상을 찾고 있었고 오드리에게 할리우드 스타일의 화려함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섬세했고 자세는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유행을 쫓는 옷이 아니라 자신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의 시선. 바로 그때 패션계의 신성이었던 위베르 드 지방시가 그녀의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지방시 역시 젊고 패기 넘치는 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크리스찬 디올과 발렌시아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타인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절제와 여백 속의 우아함을 담고 있었고 마치 헵번의 존재 자체와 조응하듯 자연스럽고 선명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헵번은 예약 없이 그의 아틀리에를 방문했고 지방시는 처음에 그녀를 헷갈렸습니다. 그는 같은 성을 가진 대배우 캐서린 헵번이 올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드리 헵번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방시는 무언가 특별한 울림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 긴 목선, 단정한 눈빛, 슬림한 실루엣 속에 깃든 내면의 우아함.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뮤즈였습니다. 당신은 패션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헵번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지방시는 그 속에서 영원한 예술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것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향한 순수한 동행, 예술가와 영혼의 언어를 공유한 사람 사이의 기품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헵번은 그 어떤 유명 디자이너도 거절한 채 오직 지방시의 옷만을 입었습니다. 헵번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나답게 보이게 해줬어요. 지방시도 고백합니다. 그녀는 나의 영감이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였죠. 파리에서 시작된 우연은 단지 협업이라는 말을 넘어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연대가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과 지방시,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운명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외면을 완성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상대의 내면을 빛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첫 장은 한 장의 드레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의 디자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장, 사브리나와 지방시, 영화와 패션의 운명적 조우. 1954년 흑백 영화 사브리나가 스크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단지 스토리와 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감탄했던 것은 화면 위를 유영하듯 스쳐 지나가던 오드리 헵번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실의 사람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우아함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름이 바로 위베르 드 지방시였습니다. 사브리나는 계급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헵번이 연기한 사브리나는 단순한 사랑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되어 돌아온 그녀의 존재는 드레스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헵번의 캐릭터와 인생,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체성을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지방시가 사브리나를 위해 디자인한 의상은 눈에 띄는 화려함을 지향했습니다. 대신 곡선의 미학과 직선의 절제가 함께 어우러진 절제된 아름다움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무도회 장면에서 등장하는 꽃무늬 자수의 시스루 드레스는 당대 미국 영화 의상에서는 고기 어려운 파리지행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걸작이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옷이 아니라 헵번이 사브리나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모하는 의식의 장치이자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헵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아닌 오드리로서도 그 드레스를 입는 순간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지방시의 옷은 단지 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껴안는 옷이었어요. 사브리나는 헐리우드 패션의 흐름을 뒤흔든 영화이자 배우 헵번과 디자이너 지방시의 협업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미국 영화에서 주로 활용되던 기능적 의상 개념을 넘어 영화와 패션의 유기적 융합을 최초로 보여준 작품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더 나아가 헵번과 지방시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면서도 서로를 통해 확장되어 갔습니다. 헵번의 우아함은 지방시의 미감 안에서 더 섬세해졌고 지방시의 디자인은 헵번이라는 존재를 통해 대중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와 디자이너의 만남이 아니라 존재와 아름다움이 서로를 비춰주며 탄생시킨 예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드리 헵번이 자신답게 존재하기 위한 의복을 찾아 나선 여정의 첫 이정표였습니다. 3장. 티파니에서 아침을, 리틀 블랙 드레스의 신화. 뉴욕에 이른 아침, 고요한 5번가를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엔 단아한 티아라, 손에는 커피와 크루아상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명품 보석점 티파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침을 맞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오드리 헵번은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흐르듯 걸쳐진 그 리틀 블랙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닌 문화적 신화로 남게 되었지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허울 좋은 도시의 삶과 고독한 내면 사이를 외줄 타듯 걷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가 유쾌함으로 감싼 이 스토리의 이면에는 나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과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는 한 인간의 깊은 방황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홀리 고라이틀리의 상처와 희망을 감싸준 것이 바로 지방시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지방시는 이 작품을 위해 가장 간결한 선으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드레스를 창조했습니다.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를 따라 떨어지는 매끈한 블랙 드레스는 자칫 외로워 보일 수 있는 여인에게 침착하고 당당한 기품을 입혔습니다. 이 드레스는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된 장식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와 간결함 속에서 고요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는 사람이 입는 옷처럼 말이지요. 이 장면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시대의 미학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이후 수많은 여성의 옷장에 자리 잡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형의 신화는 오드리 헵번과 위베르 드 지방시가 함께 그려낸 그 한 장면, 그 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영화 초반, 제작사 측은 이 드레스가 너무 단순하고 어두워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헵번은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이 옷은 단지 드레스가 아니에요. 홀리 그 자체예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과하지 않고 진짜 고독은 때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건넵니다.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삶의 단순함과 깊이를 추구하게 되는 이들에게 이 드레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어떤 드레스보다 깊은 위로이자 오래도록 빛나는 우아함의 선언입니다. 4장, 헵번의 삶, 지방시의 옷, 40년의 우정과 존중. 우정에도 스타일이 있다면 헵번과 지방시의 관계는 그야말로 우아한 동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3년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단순한 배우와 디자이너를 넘어 예술의 반려자이자 인생의 친구로서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명성과 욕망, 거래와 계약이 넘실대는 예술계에서도 보기 드문 순수한 협업의 이상이었습니다. 헵번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지방시의 옷을 입을 때 가장 나다워집니다. 단지 겉모습을 꾸며주는 옷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과 움직임, 말투와 표정을 조화롭게 감싸는 드레스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지방시였습니다. 그는 헵번을 스타로서가 아닌 인간 오드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혼을 재단하듯 그녀의 존재를 해석하고 그에 어울리는 선과 질감을 완성해냈습니다. 지방시 또한 오드리는 내 삶의 뮤즈였습니다. 그녀 없이는 나의 디자인도 없었습니다라고 회고했지요. 화려한 언변이나 과시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한 바탕이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꾸미지 않은 마음으로 마주했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맨스 혹은 소울메이트보다도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헵번이 음악을 떠나고 인도적 활동에 헌신하며 삶의 무게를 짊어지던 시기에도 지방시는 그녀를 늘 지지했습니다. 타라의 후광이 사라졌어도 그의 옷은 변함없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심지어 헵번이 말기암 투병 중일 때도 지방시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드레스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상업적 필요가 전혀 없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오드리를 위해 최고의 옷을 지었습니다. 이 우정은 시니어의 삶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손에서 놓고 관계를 정리하며 고독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헵번과 지방시는 보여줍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위한 동행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옷은 결국 사람을 담는 그릇이고 우정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는 옷입니다. 헵번의 인생에 늘 함께한 지방시의 옷처럼 우리 삶에도 서로를 조용히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 들면 외롭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슬픔과 헌신 마지막 드레스까지 1993년 1월 세상은 한 송이 백합처럼 조용히 지는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미소는 여전했으나 육신은 병마 앞에 조용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길에도 그녀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베르 드 지방시. 그녀의 첫 드레스를 지었던 그 손이 그녀의 마지막 드레스를 준비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헵번이 암 투병 중 스위스 자택에 머물 당시 지방시는 직접 그녀의 마지막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무대도 없고 조명도 없는 조용한 이별의 자리였지만 그는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드레스를 마치 생애 최고의 무대를 위한 의상처럼 준비했습니다. 상업적 목적도 세상의 시선도 없던 그 순간에 보여준 헌신은 사랑이나 우정보다 더 깊은 어떤 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단지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추억,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헵번이라는 존재 전체를 감싸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방시는 그녀가 지상에서 마지막 안식을 누릴 때조차 우아함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까지도 헵번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담백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품위 있게.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지방시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에게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오드리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세월을 초월한 애정과 감정의 결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와의 마지막 인사를 조용히 그러나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꿰맨 바느질로 대신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흰색 실크였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헵번이 사랑했던 색이자 무구한 영혼의 색, 장례식에 입는 전통적 복장이 아닌 그녀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한 송곳 같은 옷이었습니다. 죽음은 종종 슬픔을 남기지만 지방시가 만든 그 드레스는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품게 했고 이별을 아름다움으로 봉합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별은 시니어의 삶의 하나의 지표를 줍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고하고 또 나 자신도 인생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누군가의 헌신과 기억 속에서 품위 있게 남겨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품위와 진심으로 매듭지어야 할 하나의 작품입니다. 헵번의 마지막 드레스는 그렇게 삶이라는 무대의 마지막 커튼콜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며 6장 우아함이란 무엇인가? 시니어에게 주는 삶의 미학. 우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고급스러운 말투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아함은 외양을 넘어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빛깔이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눈길을 끌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났습니다. 헵번이 지방시의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패션이 아닌 어떤 정신을 보았습니다. 겸손과 절제, 품위와 따뜻함. 그녀는 삶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아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전 세계의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다닌 일화는 유명합니다. 유럽 귀족들과의 만찬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의 모래바람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는 선택. 헵번의 우아함은 말 없는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옷이 말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방시는 그러한 헵번의 본질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옷은 단순히 신체를 감싸는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철학을,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헵번이 그의 드레스를 입었을 때 우리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지요. 옷이 사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이를 더욱 또렷이 드러내는 방식. 그것이 바로 지방시 스타일이자 헵번의 우아함이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러한 우아함을 품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젊음의 에너지보다 성숙의 지혜를, 욕망의 불꽃보다 온유한 불빛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지요. 헵번처럼 겸손하게, 지방시처럼 정갈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나이 들미의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우아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통과하며 자신과의 대화에서 길어올리는 결정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감정, 실패와 화해,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한 사람의 품위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우리는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그 물음에 담담히 그러나 자부심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헵번이 말한 진정한 아름다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헵번은 말했습니다. 내 아름다움은 내 인생에서 온 것입니다. 그녀가 걸어간 길, 지방시가 함께 만든 옷들, 그 속에 담긴 미학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조용한 영감을 전합니다. 에필로그. 당신 아내 헵번을 위한 인생의 디자인. 삶이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가는 여정 아닐까요? 오드리 헵번과 위베르 드 지방시의 이야기는 단지 한 배우와 한 디자이너의 협업을 넘어 인생의 품격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뒤에서 일상 속에서 겉모습보다 더 깊은 진실을 추구하며 우아함이라는 태도를 함께 빚어냈습니다. 그 우아함은 나이를 초월하고 세월을 견디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의 드레스를 입고 계신가요? 그것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하게, 더 고요하게, 더 자신답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 안에도 헵번의 우아함이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의 여백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이곳은 삶의 미학을 전하는 쿨라이프 TV입니다.